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반색했던 뉴욕 증시가 미국의 소비 부진 영향에 혼조세로 마감한 장이 었는데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주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이번 달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시와는 반대로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상승한 반면에 리비안과 루시드는 하락하면서 3.42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29%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락 구간이 지속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플로우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고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이루는 자리까지 찾아왔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언급해드렸는데요. 그것이 오늘 장에 적용이 될런지도 유심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잘 버티고 있었던 OBV 추세가 꺾였다는 것이 마음에 상당히 걸리고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날 2불까지도 하락했던 루시드 주가인데요. 이번에는 잘 버텨서 다시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 EV 시장의 약세는 여러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 최근 금리 인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은 경기 둔화,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EV 제조업체들은 높은 개발 비용과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 변동성은 제조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전기차 분야에서 금리 인하는 대출 비용을 줄여 제조와 연구 개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최근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EV 시장의 지속적인 수익성 문제와 치열한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루시드와 리비안과 같은 비교적 신생 EV 기업들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바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EV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경쟁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EV 시장 약세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루시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수많은 기업들에게 해당되면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는 현재 자체 기술력을 통해 E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으로 다른 제조사들보다 기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무한한 파트너십이 열려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 드라이브 트레인과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다른 EV 제조사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력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루시드와 협력하여 EV 라인업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가의 럭셔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형 세단과 SUV를 포함한 다양한 세그먼트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나 기술 파트너와의 협력은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술 혁신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혁신, 차량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루시드의 기술력이 다른 제조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시드 모터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확장 전략을 고려할 때 향후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루시드에게는 기술적 협력과 시장 확대의 기회를
다른 제조사에게는 루시드의 혁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피터 롤린슨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제조사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이끌어내어서 기업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꼭 성사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가 투자자 공장 투어에서 리비안 아로네스와 BMW i7 옆에 그래비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경쟁자에 대한 그래비티 세트를 보여주었으며 이 차량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루시드의 CEO는 리비안의 SUV를 이미 테스트했다고 밝히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큰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차별화된 그래비티를 선보인 것입니다. 아로네스와의 경쟁에 대해 물었을 때 롤린스는 리비안이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비티는 최고의 SUV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로네스도 운전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터 롤린슨의 강한 자신감 정말 좋습니다. 이것을 판매량 급상승이라는 내용으로 다가와 주기를 꼭 기대해 보겠고요. 루시드가 다시 한번 독일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쇼룸이 오픈할 것을 알리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에어 세단으로 판매량이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확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래비티 SUV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미드사이즈 모델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니 미드사이즈 모델이 나올 때까지 독일 판매량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